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이 물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이 매일 마시는 물인데도 생각보다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꽤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여러 건강 기사들이나 전문가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. 네네. 목표는 그거죠. 흔히 듣는 하루 8잔 이런 고정관념 있잖아요. 아, 네. 거의 공식이죠? 그렇죠. 여기서 좀 벗어나서 진짜 당신의 생활 또 몸 상태에 딱 맞는 그런 최적의 수분 섭취 전략을 찾아보는 겁니다. 맞아요. 특히 그 하루 8잔. 이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?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한 70년쯤 전에 미국에서 연구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좀 잘못 해석하면서 퍼진 이야기예요. 잘못 해석했다고요? 네. 그러니까 당시 연구는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까지 다 포함한 권장량이었거든요. 아하,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 물만 8잔 마셔야 한다. 이런 식으로 좀 와전된 거죠. 그렇군요. 실제로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총 수분량이 한 2.5리터 정도 되긴 하는데 한국 사람들 식사 보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로 거의 1리터 이상 먹거든요, 보통. 네, 그렇죠. 김치도 있고 국도 있고. 맞아요. 그러니까 꼭 물로만 2리터를 다 채워야 한다.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아, 그게 오해였군요. 그럼 도대체 나에게 맞는 물 섭취량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?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? 아, 네, 정확해요. 이게 딱 정해진 절대량은 없어요. 그렇죠. 나이, 성별, 체중, 활동량, 날씨,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특정 질병이 있거나 하는 그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 꽤 차이가 나거든요. 네.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 기준으로 보면 성인 남성은 한 900ml 이상, 여성은 한 600에서 800ml 정도, 이 정도를 음료로 마시는 걸 권장하고요. 네. 미국 기준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. 아, 기준도 좀 다르군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숫자 자체보다는 자기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거겠죠. 아, 그리고 이건 중요해요. 간경화나 신부전 같은 특종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. 아, 그런 경우도 있군요. 네,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양보다는 어쩌면 어떻게 마시느냐?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.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.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 첫째로 콩팥에 부담을 주고요. 콩파세요. 네. 그리고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확 떨어지는 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죠. 흔히 물 중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. 물 중독이요? 그건 좀 무서운데요. 증상이 어떤가요? 이게 그냥 두통이나 구역질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육 경련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의식장애나 발작까지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와, 생각보다 정말 위험하군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안전하고 좋은 걸까요?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겁니다. 조금씩 자주요. 네. 시간당 한 150에서 200cc 정도?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잔 정도 되는 양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, 이게 중요해요. 아, 시간당 종이컵 한 장. 네.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, 맞아요.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두고 좀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아, 그리고 식사 전후에 물 마시는 거요? 그거 소화에 방해된다는 속설도 있잖아요. 그건 어떤가요? 아, 그거요? 그 속설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요. 정말요? 음. 저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. 네, 오히려 적당량의 물은 음식물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. 아, 오히려? 네, 물론 이제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하신 분들이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긴 하겠죠. 위액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요. 네. 근데 흥미로운 건 식사 한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게 포만감을 좀 높여줘서 식사량 조절,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,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다이어트에도요? 그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요? 그것도 좋다고들 하던데. 네, 맞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는 물은 밤새 우리가 땀이나 호흡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고요. 네네. 또 장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죠. 신진대사도 촉진하고요. 그렇군요. 운동할 때는 또 다르겠죠? 땀을 많이 흘리니까. 그렇죠. 운동 시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. 네. 보통 운동 시작하기 2, 3시간 전에 미리 좀 충분히 마셔두고
한 500에서 600ml 정도요. 꽤 많이 마시네요, 미리. 네, 그리고 운동 직전이랑 직후에도 한 컵 정도, 그러니까 240ml 정도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. 아, 직전 직후에도? 네, 만약에 땀을 아주 많이 흘리는 장시간 운동을 한다 이러면 이온 음료도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당분이나 칼로리는 꼭 확인해야 하고요. 아, 칼로리, 그렇죠. 그리고 운동 직후에 찬물 마시는 거 이거 괜찮냐고 묻는 분들 많은데 빠르게 체온 낮추고 수분 보충하는 데는 오히려 유용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상황마다 물 마시는 법이 다 다르네요. 그럼 이왕 마시는 거 어떤 물이 제일 좋을까요? 역시 그냥 맹물, 순수한 물이 답인가요? 네, 기본적으로는 그렇죠. 뭐 첨가물 없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. 특히 당분이 많은 주스나 탄산음료는 뭐 혈당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커피나 차 종류는 오히려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물 대용으로 마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죠. 아, 커피나 차는 물 대용이 아니군요. 그럼 탄산수는 괜찮을까요? 요즘 물 대신 탄산수 드시는 분들 진짜 많던데요? 아, 탄산수. 이게 칼로리가 없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요. 네. 근데 좀 고려할 점도 있어요. 대부분 탄산수가 산성이거든요. pH 5.5 이하로. 그래서 치아 에나멜을 좀 손상시킬 수가 있고요. 아, 치아요? 네, 그리고 가스 때문에 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좀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. 네.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해서는 뭐 연구 결과가 좀 갈리더라고요. 그렇군요. 아, 그리고 정수기물은 미네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떤가요? 네, 그럴 수 있어요. 일부 정수 방식, 특히 역삼 투합 방식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같이 제거해버릴 수가 있거든요. 아, 미네랄까지요? 네,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물이든 깨끗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겠죠. 당연하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수분이 부족할 때랑 반대로 너무 과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수분 부족, 즉 탈수 신호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갈증이죠. 네, 목마른 거. 네. 근데 그거 말고도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.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졸리다거나. 저 그런데 가끔. 그렇죠. 그리고 소변 색깔이 좀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, 두통, 또 이상하게 배고픔을 느끼는 거. 이게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리고 근육경련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. 만성적으로 탈수가 되면 신장결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. 그렇군요. 그럼 반대로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물 중독 신호는요? 네, 물중독, 저나트륨혈증은 아까 말씀드린 두통이나 구역질 외에도 심한 피로감이나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, 근육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이게 심박해지면 뇌가 붓는 뇌부종이나 발작,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절대 과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. 네. 특히 운동하면서 땀 많이 흘렸다고 물만 너무 많이 마시는 거,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해요. 와, 정말 물 하나에도 이렇게 알아야 할 게 많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. 하루 8잔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좀 잊으시고요. 네. 중요한 건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그리고 나에게 맞게 마시느냐 하는 겁니다. 당신 몸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서 필요량을 조절하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, 이걸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좀 챙겨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정말 유익했습니다. 당신의 건강한 물 마시기 습관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는 보통 깨끗한 물, 이거에 집중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물 안에 어떤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,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?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서서 당신의 건강 목표에 좀 더 잘 맞는 최적의 물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